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에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그리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과 또 이슈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막바지의 공략주까지 역시나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샵 3772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이어질 예정이고요.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이니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방송 시간 동안 계속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가 뜨면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숫자 4개를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인데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선물까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화요일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정리 또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또 불을 뿜으면서 국내 증시 강세를 보였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이 쇼커버링 물량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소진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지수 함께 밀렸고 원달러 환율은 급반등을 했고요. 어제 특히나 급등을 했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또 오늘 급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 하락하면서 2,443포인트로 코스닥은 2% 가깝게 밀리면서 역시나 824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도 상승했던 몇몇 섹터 그리고 테마가 있었는데요. 빈대 관련주들 최근에 시장에서 또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빈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출몰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데 오늘 관련해서 비료나 농업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기존 살충제가 내성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면서 대체 살충제 관련주들 그리고 또 치료제를 만드는 제약바이오주들까지 함께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장도 두드러진 섹터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장 좀 갈피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어저께 주말 사이죠. 주말 네. 사이에 공매도 금지가 기습적으로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어저께는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셨듯이 쇼커버링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빌려서 주식을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에서는 계속 이제 빌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것을 환매수를 함으로써 이제 반납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 시장에서 특히 2차 전지나 뭐 바이오주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쇼커버링에 의한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첫날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첫날의 상승세가 어마어마했죠.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뭐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의 상승세가 이어졌고 뭐 시가총액이 뭐 변화가 있을 정도로 움직임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리고 상승 사이드카가 발생을 했죠. 하지만 오늘은 반대로 하락 사이드카가 발생을 하고 매수 주체를 유지하던 외국인 수급들이 반대로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쇼커버링이 끝난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들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쇼커버링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이제 쇼커버링이 그러니까 결국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매수를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의 손실은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연속성을 보이면서 매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는 좀 성향들이 좀 나타나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과 함께 더불어서 등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어제만큼의 매도세가 이어진 것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상당히 좀 장 초반에 매도폭이 컸거든요. 근데 매도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이었는데 미결제량을 좀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저께 들어왔던 물량을 청산하는 매도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일본 니케이 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홍콩 항생도 함께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을 보인다라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좀 조정 국면이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매수된 물량들이 특히 네이처전지 쪽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낙폭을 좀 키워나간 모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공매도 금지 발표로 인해서 시장의 저점을 확인하는 것은 분명히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당분간은 그동안에 공매도를 해왔던 세력들이 주가가 계속 오르는 것은 본인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물과의 리스크를 합성을 함으로써 최대한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점은 확인되는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조금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최근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적인 또 이제 발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 조정 국면에서 포트에 좀 편입을 하시는 전략은 충분히 좀 가능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오늘 장 또 흐름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는 이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시장의 바닥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2차 전지주들은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나 또 정책 관련주들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 또 앞으로 시장 전략 세우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전문가님의 공략주 수익률 AS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시노펙스입니다. 지난주죠. 10월 31일 방송 일주일 전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바로 다음 날 11월 1일에 장중에 10%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재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9.92% 기록을 하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흐름이 괜찮게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시노펙스 앞으로의 다음 스텝 전략 확인을 해볼까요? 네, 우선 목표가를 제가 4,100원에 좀 단기적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네. 그 목표가는 좀 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송을 보고 하신 분들은 뭐 매도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FPCB 쪽에 대한 사업 구조와 그 다음에 멤브레인 필터 쪽,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 쪽에 대한 이 세 가지 정도의 사업 구조가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요. FPCB 쪽은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좀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베트남 공장의 가동 자체가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또 필터 관련된 흐름들과 최근 혈장 치료제 쪽에 대한 매출 증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또 추천해 드렸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놓여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작년 실적에 대한 절반 정도는 좀 채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실적 발표에 있어서 좀 기대감은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은 지금은 제가 이 전 고점이라는 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노려보시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대차 좀 밑꼬리가 달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보시면 물론 최근 어저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차전지 쪽들이 상승과 등락을 좀 보였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저점을 좀 높여나가는 추세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과 또 눌림목 자리를 이용한 재공략 자리는 여전히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테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차 지금 뭐 3,600원, 700원대의 흐름들이 나와준다라면 제공략 관점에서 제 차 다시 4,100원짜리나 좀 더 목표가를 잡아보신다라면 4,250원짜리 선까지도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들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 주는데 좀 조정받을 때 공략해 보신다라면 거래량 줄이면서 아래꼬리 달아준 다음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4,200원대까지도 한번 좀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니까요. 뭐 실적과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실 때 시노펙스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또 좋은 결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수익 실현 전략 살펴보시고요. 또 재공략 전략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재공략 하신 다음에는 또 목표가 한 4,200원 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 시노펙스에 대한 AS 가져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고요.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QR코드 찍는 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의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까지 함께 받아보셔서 또 투자하실 때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또 이슈,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앞에서도 제약바이오주 이야기가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만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좀 호재가 많은 섹터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공매도 금지 수혜 섹터로 꼽히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도 부각됐던 이슈는 중국 쪽에서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도 빈대 관련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사실 2차 전지주들은 어제 급등 후 오늘은 많이 급락을 했지만 제약바이오주들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이 제약바이오주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2차 전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반도체나 제약바이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제약바이오주는 과거에는 좀 코스닥의 뭐 상승을 이끌어왔던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앞으로의 좀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주 어저께는 특히나 2차 전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2차 전지가 올라온다고 해서
제약 바이오주가 빠지는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서로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투자 심리는 좀 더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겨울이 좀 되면서 이상 기온과 함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영하 25도까지 벌써 떨어졌다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뭐 폐렴에 대한 우려감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빈대도 사실 뭐 언제적 빈대겠습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빈대 출몰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뭐 쿠팡 물류 창고에서도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이제 물류에 의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만약 전국적으로 좀 확산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그와 관련된 역시 종목들 흐름들 역시 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테마를 타고 움직이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될 거고요. 하지만 그런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좀 강력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에서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나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 좀 바이오 쪽들도 좀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 공매도 금지 소식이 전해졌죠. 물론 2차 전지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지만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많이 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라든가 뭐 HLB 그룹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대주주 물량보다 많은 정도까지 올라갔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반도체 역시 좀 공매도 금지에 따른 수혜주로서도 충분히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은 앞으로 지금 내년까지도 좀 꾸준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살펴보셔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포트에 꼭 한 종목씩 이상이라도 좀 담아 놓으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약바이오주 앞으로 또 공매도 금지 조치도 수혜도 예상이 되고 있는 섹터입니다. 자, 그럼 또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제약바이오주 어떤 종목 바라보고 계신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공매도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뭐 셀트리온이 대표적으로 되겠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매도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한 5% 이상 급등을 했다가 오늘은 뭐 조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 움직임과 거의 비슷한 흐름들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또 합병 뉴스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약까지도 이제 합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이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에 좀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시세는 나왔다 하지만 과거에 이 셀트리온의 움직임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사실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그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주가는 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투자 가치로서는 충분히 저가 메리트는 분명히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또 HLB 마찬가지입니다. HLB도 상당히 강했죠. 아무래도 공매도의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역시 지금 시세가 들어왔다가 오늘도 아랫골을 달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장기동 평균선도 돌파가 된 상태거든요. 이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물론 아직까지는 공매도의 쇼커버링에 대한 기대감들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간다거나 이런 굉장히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서서히 이런 좀 공매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수급이 좀 이동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HLB 역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한미약품, 뭐 그동안에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렸던 면역 항암제 관련된 모멘텀들도 좀 있는 종목인 만큼 한미약품은 박스권에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기대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제약 바이오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 또 접근해 볼 만한 제약바이오주 세 종목, 셀트리온과 HLB, 한미약품에 대한 코멘트 남겨주셨으니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이어서 또 오늘 강했던 또 다른 섹터,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늘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인도네시아 진출 기대감입니다. 식약처 쪽에서 인도네시아 식약청과 함께 좀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역시나 화장품주들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어제도 코스메카 코리아가 3분기 좋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15%대 또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화장품주들 전망 그리고 또 어떤 전략 세울 수 있을지 또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 좀 나온 뉴스가 이제 인도네시아 수출에 있어서 이제 국내 할랄 인증을 통용하게끔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할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슬림에 대한 인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슬람 국가들 경우에는 그 신앙적인 것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의 복지를 뭐 적용을 해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은 그 코란에 대해서 반대되지 않는 선에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인해 주는 것이 이제 할랄 인증 마크거든요. 근데 그 할랄 인증 마크를 이제 보통은 이제 그 국가에 가서 직접 인증을 받아야 되고 생산이 이루어져야만이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국내 할랄 인증을 통해서 이제 수출이 가능하게끔 이런 부분들이 통용하는 방안이 논의가 됐다라는 소식들은 앞으로 이 할랄 시장에 대한 확장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뭐 인구도 상당하지만 이 할랄 인증을 좀 받게 된다라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라든가 뭐 말레이시아 여기까지도 좀 확장이 될 수 있는 대부분 할랄을 좀 통용하는 기업 나라들이거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중동 시장까지도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 있어서 이 할랄 마크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좀 파이가 성장할 수 있는 매출 증가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물론 이제 시작 단계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당장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또 우리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11절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시작이 됐고 이제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이제 또 기대감이 높죠. 네. 그러면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고 있고 특히나 뭐 미국의 GDP 1%를 차지할 정도의 소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ODM이나 OEM 쪽에 대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매출 증가 역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볼 때 뭐 바이오주에 이어서 화장품주들 역시 연말 상승에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지금 서서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장품주 또 긍정적인 시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할랄 인증을 받게 되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까지도 또 확대가 될 수 있다는 부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달에는 역시나 중국 광군제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들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주까지 오늘 시장 또 주목해 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로 이어서는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셔서 문자 참여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진행하면서 문자 상담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문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0826번님께서 보내주셨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매수가 72,000원의 비중은 20%. 서영원 전문가님 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꼭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2.6% 조정을 받았고요. 69,3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니시라면 이제 한 몇 달 전쯤에 매수를 하시고 나서 오늘 장중에 매수가 위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그 부근에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앞에서 또 긍정적인 모멘텀들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동일시 거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있거든요. 물론 뭐 합병 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말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둘 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셀트리온에서 생산을 한 제품들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서 판매가 대부분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마케팅이나 판매를 이제 독점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3분기 매출액이 발표가 됐는데 6,476억을 발표를 했죠. 이게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기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리포트의 흐름들을 따르면 미국 시장에 대한 판매 증가, 램시마와 트록시마의 판매가 상당히 늘었고, 유럽에서는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됐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임은 맞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산 게 아니라면 저는 당연히 매수가를 좀 넘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코로나 때 이제 또 제약바이오주로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고 한 2년여 동안 이제 좀 등락을 좀 보이면서 박스권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월봉상의 흐름들이거든요. 최근 2023년에 보시면은 한 8월, 7, 8월 달부터 거래량들이 조금씩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8만 원짜리를 넘어가는 흐름들을 기다려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직 뭐 상승이 나오는 데 있어서 아직 뭐 추세적으로 좀 저항대는 놓여 있지만 단기적인 저항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기업이 매출이 잘 나오고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사실 디스카운트 할 만한 요인들이 제거만 되면 사실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최근 최약바이오주에 대한 수급들도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뭐 매도를 하셔서 뭐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저는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8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까지 8만 원을 넘어서면 한 8만 1천 원을 넘어서면 상당히 좀 가볍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거든요. 매물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노려서 장기적인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만 원 이상까지 보시면서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304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리튬 포어스이고요. 17,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제 2차 전지주들의 급등과 함께 리튬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거의 상한가 가까이까지 갔다가 오늘은 9.6% 하락세가 나오면서 9,22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매수가랑 좀 차이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튬 포어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반년 넘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좀 보였기 때문인데요. 어제 급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좀 볼까요? 이게 이제 이름이 리튬 포어스지 않습니까? 네. 2차 전지 쪽에서 특히 리튬 쪽에 대한 사업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명이 변경이 된 거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올라올 때 함께 올라왔다가 또 오늘은 반대로 이제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는 조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을 보신다라면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더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는 이 기업의 주요 매출처는 뭐 컨텐츠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WI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리튬 포어스로 좀 변경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2차전지 소재 쪽이나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이어졌고, 사실상 리튬 쪽에 의한 매출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좀 잡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목이라서 어떻게 보면 2차전지 종목들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매도 이슈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막 정말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가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어서 당분간 지금 이런 쇼커버링에 의한 2차전지 종목들의 상승세가 저는 이번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승이 나올 때 적어도 한 12,000원에서 13,000원대를 좀 회복을 하면 좀 서서히 좀 비중을 줄여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뭐 2차전지 종목들이 뭐 더 강하게 움직여 준다라면 물론 함께 움직여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주가의 하락세가 나오는 자리를 보면은 뭐 지지대가 좀 확인이 안 되고 그냥 줄줄줄 흘러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주체 수급이 많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2차전지 종목들이 함께 수급들이 다 붙어가니까 같이 따라붙은 물량들이 있으나 여기서 주도적인 수급들이 확실하게 잡혀가지 않는다라면 결국에는 이러한 공매도 이슈가 끝날 때는 다시 한번 또 흘러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등권을 이용해서 좀 교체를 좀 하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전략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종목을 교체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자 참여 가능하시고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또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또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독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QR코드 먼저 휴대폰으로 스캔을 하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도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선물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이 동영상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네. 여러분들께 좀 실전 매매에 필요한 부분들만 딱 담아서 좀 드렸는데 여기에는 일단 매수하는 방법, 그다음에 투자하는 전반적인 전략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딱딱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뭐 재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수익에 딱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이 공부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보셔서 5강을 쭉 시청해 보시고 모르시는 것도 질문 주셔도 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뭐 이런 점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공부했는데 맞나요? 라고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수 있을 테니까 함께 좀 참여해 보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전 매매 기법 영상 5강짜리로 또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받아보시고 함께 공부해보시고 실전 투자에 바로 적용하셔서 좋은 결과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QR코드와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663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카카오이고요. 매수가가 52,000원에 비중은 30%라고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바짝 반등 이후에 기미가 안 보이네요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7% 올랐고요. 어제는 8% 상승을 하면서 바닥권에서 좀 강하게 반등세가 나왔고 오늘은 이제 2% 다시 한번 조정을 받으면서 43,7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여기서 쭉 또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볼까요? 카카오는요, 네. 좀 기업 펀더멘탈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좀 그 오너 리스크가 좀 분명히 좀 존재를 하죠. 지금 김범수 의장인가요? 네. 좀 어떤 좀 정치적인 부분과 엮여서 함께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카카오 또 택시 쪽에 대해서도 또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계속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주주들 입장에서 노이즈라고 생각될 만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카카오의 전망 자체를 카카오의 뭐 기업 자체만으로 분석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37,300원짜리에서 좀 저점을 찍었다가
공매도 금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미 좀 되돌림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상승이 꼭 공매도에 대한 이슈에 의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보내주신 것들을 보면 네. 뭐 기미가 안 보이네요라고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 워낙 많이 밀려다 보니까 2거래일 정도 상승 가지고는 전혀 좀 와닿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좀 쭉 치고 올라가길 바라실 텐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지수는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 즉 주도주들이 바뀌어가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게 되면 뭐 지수 자체는 뭐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하지만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그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V자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바닥이 먼저 확인이 되고 등락을 보이면서 뭐 이동평균선들이나 이런 보조지표들이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2,000원이면 저는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당장에 뭐 사자마자 떨어졌고 손실 구간에서 장기적으로 좀 머물러야 되는 상황들 자체는 상당히 좀 걱정이 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시세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카카오는 저는 어느 정도 좀 두들겨 맞을 만큼 맞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손실 국면에서 매도하는 전략은 뭐 굳이 뭐 불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좀 당분간은 좀 횡보 국면으로 좀 갈 수는 있겠으나 매수가 이상권은 좀 시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바닥권에서 최근 2거래일 거의 3거래일 동안 상승세가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점들을 감안해 보면 그래도 저점을 좀 확인을 하는 자리는 나오지 않았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조금씩 바닥을 확인해 보려는 좀 신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전해주시면서 일단은 조금 더 보유하는 쪽으로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522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위메이드이고요. 매수가가 55,000원에 비중 30%, 게임주 반등 조만간 가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위메이드 오늘장은 일단 4% 역시나 하락세가 나왔고 44,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게임주의 흐름이 좀 괜찮습니다. 이번 달에 또 지스타에 대한 기대감,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제 오늘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했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등세 역시나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위메이드 어떻게 좀 볼까요? 저는 위메이드는 지금보다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일단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네. 물론 3분기만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3년도 결산 실적이 나왔을 때 흑자 전환이 확정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4분기 실적이 3분기를 뛰어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작게나마 좀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5분기 만에 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위메이드가 이제 나이트크로우라는 이제 신작에 대한 신작은 아니죠. 근데 지금 반년째 계속 매출이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번 3분기에 대한 실적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은 외국인 수급들도 좀 바닥권에서 좀 받쳐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위메이드도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도 공매도에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쇼커버링이 엄청 들어올 것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상승을 좀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게임주들의 최근 움직임들은 바닥권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바닥을 많이 다져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위메이드가 이런 상황 속에서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았다라는 점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좀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최근 뭐 주가의 움직임들도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 전고점에 대한 흐름들이
돌파가 되면서 200일 이동평균선과 120 이동평균선도 돌파를 시키면서 이제 이평 수렴 자리와 더불어서 이제 정배열로 만들어가기 위한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눌렸다 갈 수는 있겠으나 눌림이 뭐 크진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적어도 한 4만 원 중반대에서는 좀 지지를 받고 재차 좀 상승세가 이어지면 매수가 이상을 좀 돌파 시도하면서 6만 원짜리 이상권을 좀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비중이 좀 많으셔서 뭐 네. 지금 뭐 더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전략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매수가 이상권의 수익권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충분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또 전망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셔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자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함께 또 정보나 분석들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도 함께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선물까지 잘 활용해 보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8681번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종목은 마녀공장 36,600원에 20% 이제 매수가 오려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마녀공장 오늘 종가 29,7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바닥 저점 2만 원 선을 찍고 나서 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에서도 이제 화장품주들 전망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지금은 당연히 저는 뭐 회복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매수가가 높지가 않으세요. 네. 높지가 않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좀 상승만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마녀공장도 이제 10월 달에 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붙어가면서 상한가를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상한가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렌징이나 뭐 이 네. 기초 화장품 쪽을 대부분 좀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화장품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가격 인상 관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가에 따른 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가격 인상이 좀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마진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광분제 이슈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세들은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한 34,000원짜리 정도는 한번 좀 도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상권에서는 조금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일부라도 좀 매도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고 적어도 그래도 한 10% 정도의 수익권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서부터도 좀 가능하니까 지금은 뭐 매수가를 올까 그런 걱정하시기보다는 어디서 수익 실현할까 이런 고민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화장품주들에 대한 모멘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점차 이제 수익 시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씩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녀공장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좀 단기적으로 좀 볼만한 종목들하고 네. 조금 무거운 종목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는 네온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최근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돼서 시세가 좀 움직였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산업용 드럼
드론 죄송합니다. 드론을 좀 생산을 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항상 움직임을 보여왔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간 제조 장비 쪽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요. 실적보다도 저는 일단은 모멘텀에 더불어서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노리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이제 인도와 더불어서 이제 미국도 중국산 드론에 대한 구매를 금지한다라는 것이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산 드론이 생각보다 여러분 이 인기를 좀 많이 누리고 있죠. 드론 상위 브랜드 쪽에서 이제 중국산 브랜드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쪽이 이제 판매를 중단을 한다, 구매를 못하게끔 막는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다 보니까 한국산 드론들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이런 뉴스가 11월 2일에 발표가 됐는데 상한가까지 갔다가 살짝 좀 눌림목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기준선 상단에서 3거래 연속으로 좀 거래량이 줄어들고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단기 시세들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2,700원 이하권에서 좀 공략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 한 2,580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잠시 쉬어가는 자리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나온다라면 전고점의 꼬리가 3,030원인데 그 전에 좀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2,940원짜리 손절가는 2,250원짜리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좀 단발성 시세를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단기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네온테크였습니다. 드론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목표가 2,940원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공략주 바로 또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고요. 네. 사실 제가 닥터스탁을 통해서도 이미 추천을 드렸다가 수익을 좀 보고 좀 나온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재차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자리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맥스라는 네. 종목입니다. 우리나라 ODM, OEM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세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매출 좀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중국 쪽 특히나 지금 미국 법인 쪽에 대한 사업 정상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매출 증가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제 OEM, OD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브랜드 자체는 요청한 기업이 요청한 대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을 생산해 주는 거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의 인플루언서라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 좀 코스맥스를 통해서 이제 제조 판매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 광군제를 통해서 이러한 점들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여타 화장품주들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이미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체 브랜드를 갖고 하는 기업들은 뭐 미국과 중국 간의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있어서 좀 못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코스맥스는 그런 점에서 조금은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13만 5천 원 이하권에서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12만 원 선까지 조정자리를 이용해서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보시고 박스권 상단 자리인 15만 1천 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11만 원 자리를 좀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 한 차례 시세가 들어오고 눌림이 굉장히 깊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좀 감소를 했고 다시 이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번에 N자 파동이 나오기보다는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추세 상승세는 살아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제가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좀 한 방에 매수를 하셔서 끌고 가시기보다는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그래서 4분기 매출까지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화장품주 코스맥스였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중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역시나 OEM, ODM 관련주의 실적 모멘텀들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15만 1천 원, 손절가는 11만 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 제시해 드린 네온테크와 코스맥스에 대한 가격 전략들 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략주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방송에서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아쉬워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내일 4시에 또 문자 상담 받을 예정이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서용원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후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3258 필요하니까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5강으로 이루어진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선물 받아보시면 실전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영상까지 함께 받아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순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3가 다음 주부터 방송 시간이 변경될 예정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매일 오후 1시로 시간을 옮겨서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